김성부동산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전에는 3개월 전부터였죠. 그죠?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현재 있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임대인이 이러한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때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방해 금지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선하는 행위. 임대인이 나가려고 하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죠. 그죠? 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의 임차인이. 그죠? 이러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러니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권리금을 안 주면은 내가 너에게는 임대를 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을 받는 행위죠. 그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야 되죠. 그죠? 신규 임차인이. 그죠? 그럼 기존의 임차인이 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이 회수를 지금 못하도록 막는 행위입니다. 그죠? 조금 추상적이죠. 그죠?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 3번을 가지고 2번을 설명드릴 수가 있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상가 건물에 관한 계속적인 어떤 상속세라든지 여러가지 세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고, 공과금이라든지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이나 보증금 이런 것들이 다 전개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 네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을 때 나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이만큼 지금 100만원 받지만은 300만원 월세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신규 임차인이 어떻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럼 3번이 어떻습니까? 2번의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설명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임대인이 이렇게
너무 지나친 임대료를 인상시켜서 신규 임차인에게 부담을 줘서 신규 임차인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막겠죠. 그죠? 막으면 어떻습니까? 기존의 임차인 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임대인은 이러한 행위를 해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거부. 자,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거부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 제2항에 정당한 사유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차임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자, 이건 아주 추상적이죠. 그죠?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죠? 이거를 증명하기가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죠?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어떤 자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신용 불량자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지겠죠. 그죠?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무를 아직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임대인이 보기에 그럴 때는 계약을 정당하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신규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이 어떻습니까? 계약을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누가 사용하지 않느냐 하면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이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임대인의 권리금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년 6개월 동안에 임대인이 이 상가를 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안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임대인이 18개월 동안 이제 점포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어렵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 받도록 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해줬을 때 기존 임차인이 어떻습니까? 감시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임대인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서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한다 했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네?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임대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나 안 하나 하고
기존의 임차인이 계속 어떻습니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정당한 사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신규 임차인을 누가 선택했나 하면은 기존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신규 임차인 너는,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이 선택했는 신규 임차인 너하고는 내가 계약 안 할 거야 하면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과 어떻습니까?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임차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줬을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데리고 왔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해도 이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 는 어떻습니까?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증명을 이제 누가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 그죠? 그 증명의 책임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어떻습니까?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다 하는 거는 증명을 임대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그 증명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인이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위반시의 효과를 한번 봅시다. 임대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 한해서 권리금 수수행위를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행위를 방해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그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뭐 1000만원을 주고 들어오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걸 못 받,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서 못 받도록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액을 당연히 어떻습니까? 임대인이 물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 당시에 그 권리금이 얼마나 형성되어지느냐 하는 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상가 건물의 권리금, 그죠? 그러면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 행위를 방해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700만원 밖에 형성 안 됐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액은 뭡니까? 700만원이 되어진다는 거죠.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죠? 손해배상액을. 그죠? 자, 세 번째,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진다. 우리가 시효 소멸하는 게 있죠. 그죠? 보통 채권의 시효 소멸이 예를 들어 우리 뭐 먹고 놀고 뭐 이런 외상값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채권이 있죠. 외상 채권, 그죠? 술값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1년이면은 어떻습니까? 시효로서 소멸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년 동안에 그 외상값을 받을 어떤 주인은 1년 안에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달라고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버리면은 이제는 그 채권 자체가 시효로서 소멸해서 술집 주인이 외상 술 문 사람한테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시효 소멸 아닙니까? 그죠? 이 시효 소멸 제도를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권리 위에 낮잠자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시효가 소멸되어지는 어떤 과정 중에서 어떻습니까? 뭐 외상
값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효 중단을 또 일시적으로 시킬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어떻습니까? 시효가 또 1년씩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시효 소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3년 안에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해서 3년 안에 어떻습니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소멸되어진다는 거죠. 3년이 지나고 다음 날에 어떻습니까? 손해배상 해달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받는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이런 권리금 자체를 보호를 안 해주는 권리금에 관한 보호를 제대로 내용이 언급 안 되어졌는데 지금 개정되어지기 바로 전부터 어떻습니까? 이런 권리금에 관한 조항들이 언급되어져서 기존의 어떤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부당하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여러가지 어떤 내용들의 입증 책임 부분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이렇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떻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